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의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막 마음은 들판을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그래. 근데 지금 서울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고 기차도 간신히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시면 최대한 압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내용들 전달하고 여러분께 오랜만에 해방감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칭찬 이런 거 말고, 그럼 영어 말고. EBS? 제가 책을 2권 가져왔는데 제 가방이 무거워서 많이 못 가져와가지고 오늘 가장 경청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친구에게 끝나고 제가 너 남아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네, 잠깐 기다렸다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앉으셨나요, 자리에? 2학년 친구들이 어디 앉았어요? 여기요! 그럼 저 뒤쪽 1학년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구나.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뭐 사실 2학년 아니죠. 지금 2학년이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이미 수능이 끝났는데 여러분은 이제 3학년이고요. 1학년 친구들도 이제 1학년이 아니에요. 2학년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기가 참 중요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오늘 끝나고 여러분 막 나가서 놀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그런 거 다 아시지만 오늘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함께하는 시간 힘들지만 집중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꿈이 뭐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 또? 스튜어디스 또? 간호사 또? 판사! 야, 근데 니네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잠깐 왜 이러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에 가보면 앞에 이렇게 자극이 되는 문구 같은 걸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제일 많이 써있는 말 중에 하나가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문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간절해요? 네. 진짜? 네. 1학년은 안 간절한가 봐. 그냥 아무렇게 돼도 돼요? 그래요? 진짜 아무렇게나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How bad do you want it?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다 간절하다고 대답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up? 그러면 기꺼이 뭘 포기할 수 있으세요? 아침잠 포기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 포기할 수 있어요? 오늘 노래방 가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건 포기할 수 있어요. 원래 안 가려고 그랬구나. 자, 이제 웃는 거 그만. 지금 보면 간절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간절한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일단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친구들 많지 않고, 그리고 휴대전화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도 포기하고 아침잠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간절한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싶다라는 그런 도둑 심보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제가 말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간절함이란 정말 숨 쉬는 것만큼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호흡곤란 뭐 그런 거 겪은 적 있으면 안 되겠지만
숨을 이렇게 잠깐 못 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치과 진료를 받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기침이 나오면서 숨을 잠시 동안 못 쉬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미친 듯이 드는 생각은 딱 하나. 아, 숨 쉬고 싶다. 그 순간에 뭐 휴대전화 할까? TV 할까? 아, 지겹다. 이거 끝나면 빨리 어디 가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다음 숨을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정도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오늘은 그냥 쉬고 몰라 지겹다. 집에 가자. 이 정도의 간절함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 일단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수능에 가장 큰 반전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영어 시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절대평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영어가 엄청나게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시험이 정말 쉬웠죠. 그래서 많은 고3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만점을 받은 친구들 특히 탁 마음을 놓은 거예요. 아, 됐다. 영어는 됐네. 이제 딴 거 해야지. 탐구해야지. 그리고 그날 정말 인터넷 게시판들, 각종 수험생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영어 때문에 곡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요? 6모, 9모 다 100점인데 수능 4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저 어떻게 해요?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어요. 저 1년 더 해야 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요. 또 무슨 이야기도 들었냐면 평가원이 우리를 배신했네. 아니, 연계한다고 해놓고 나는 왜 못 느꼈지? 6모, 9모 때는 완전 느꼈는데 왜 나는 못 느꼈지? 라는 이야기가 정말 넘쳐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한편에는 그날 시험 본 날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울면서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 100점을 수능에서 받았어요. 제가 1, 2학년 때까지 영어 4, 5등급 넘어본 적이 없는데 수능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 만점 후기들, 수능 후기들만 따로 모아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보내주려고 해요. 차이가 뭘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반 애들이 완전 화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연계냐고.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정말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간도 남았어요. 그러면서 저 생각했죠. 아, 제대로 안 본 아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구나 라고.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일날 컨디션도 있었을 거고 또 말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제가 지금 영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특히 2학년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할 거잖아요. 정말 많은 어설픈 조언들이 너에게 들려올 거예요. 특히 어떤 얘기? 야, 내가 이번에 올해 했는데 연계 나 그거 4번, 5번 봤거든? 아무 소용없어요. 야, 보지마, 보지마. 실제로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가 EBS에 지금 몸담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그럼 정말 그 친구가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연계교재 안 보면 그럼 넌 뭐 볼 건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시중에 평가원에서 검수해주는 문제집이 있나? 그럼 넌 뭘 볼 건데? 그럼 딱히 대안이 없죠. 자, 그 다음 2번째. 네가 연계 70을 못 느꼈다고 치자. 내가 수험생이면 정말 빈칸 간접쓰기 그 어려운 부분에서 누가 나한테 야, 내가 5문제 찍어줄 테니까 내가 100문제 중에 이거 5문제 나오거든? 내가 찍어줄 테니까 너 이거 공부해라고 하면 안 할 건가? 아예 연계가 안 되고 누군가가 5문제 알려줄게. 이 100문제 중에 나와라고 하면 안 볼 건가? 당연히 보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이번 달리기 시합에서 우승을 못했다고 해서 신발을 갈아 신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훈련 방법을 바꿀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단에 서서 정말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 매해 앞을 거쳐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눈물을 쏟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행복에 겨워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지켜봤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정확해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들 흔들리지 마세요. 그 친구가 맞는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근데 그건 그 친구에게 맞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서울생들의 공부 비법이라는 책을 보고 뭐 책이던 뭐 이게 뭐 이렇게 있나 봐요, 자료가.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서울대생은 모든 지문, 자기가 틀린 지문을 손으로 다 필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대요. 좋은 방법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걔는 틀린 게 몇 개 안 됐던 거야. 걔는 문제집 한 권 풀어봤자 몇 개 안 틀리거든. 다 써서 할 수 있죠. 나는 엄청 틀리거든요. 이거 쓰다가 1년 다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친구 방법이 틀렸고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걔한테 맞는 방법과 지금 나한테 맞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왜 네 인생인데 고민 없이 남의 팔랑귀처럼 그렇게 남의 의견을 막 쫓아가요. 심지어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그 친구, 수험생인조차 알 수 없는 그 친구들의 말에 왜 그렇게 흔들려요? 지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골격만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듣고 나서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바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자, 일단은 제가 영어 등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1등급 컷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영어? 잘 몰라? 94.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죠. 그죠? 또 2등급 컷 심지어 88이에요. 90이 안 돼요. 3등급 81, 4등급 71, 5등급은 심지어 50점대로 내려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육모, 구모 때 쉬었다고 해서 딱 거기에만 찰랑찰랑 맞춰서 공부한 아이들은 그냥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변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정말 예전에 불수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게 죽도록 어려웠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사람은 참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는 빨리 적응하거든요. 육모, 구모가 쉬웠으니까 거기에 어느새 적응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쵸? 1학년 친구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평가로 가는 거, 절대평가라는 건 상대적으로 채점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분포로. 그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쉬운 길을 택해야지.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학년부장 선생님도 뵙고 하면서 우리 삼전고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나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눠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95% 이상이 지금 아직 문장 해석 단계가 완벽한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찾아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쌤, 제 해석 다 되거든요? 근데 자꾸 틀려요. 제가 유형별 스킬이 부족한가 봐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유형별 스킬 별거 없어요. 문제집 다 들여다보세요. 뭐 이렇게 유형별 빈칸 유형을 푸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1차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해석이 안 되는 거에 조금 더 깊게 얘기할까요? 뭔 말인지 읽고도 이해를 못해요. 다 번역은 완벽해 세상에. 깜짝 놀랐어 막. 근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속뜻을 몰랐기 때문이고 가장 많이 아마 내 얘긴다 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요 쌤 머리가 완전 돌머리인가 봐요. 제가 첫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해석하잖아요. 그럼 첫 문장이 기억이 안 나요? 와 진짜 마지막까지 다 번역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줄 읽고 나니까 뭐 읽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번역만 하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거든.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기억 안 나지. 나라도 안 나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지금부터 요이 땅이죠. 사교육 시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커뮤니티 그리고 문제집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마케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냉정하게 문장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가? 나 없다. 아, 그러면 다른 공부 유형별 하시고 기출하시고 하세요. 근데 넌 알잖아. 아직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길면 꼬인다는 거 알잖아. 해설지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었을걸요? 뭐지? 답은 맞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야.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문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야, 방학 때 어법이랑 기출을 정리해야지. 상위 3% 친구들은 지금 바로 어법 기출 시작하셔도 돼요. 그 이외에는 아직 문장 해석이 부족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연계교재 일단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시 문장 막 끊어읽기, 막 괄호 묶어주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때부터는 진도에 허덕인다고요. 제대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희소식은 인터넷 수능이 연계교재에서 빠졌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한 가지 슬픈 소식은 수능 특강이 2권이 됐다는 거. 그죠? 근데 문항수가 살짝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기에 출시되는 교재가 확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예전에 이렇게 좀 분산돼서 나왔다면 특히 재학생들은 그러니까 더 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마 연계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연계가 뭐 어떻게 생긴 게 연계야. 1, 2학년 때 내가 학력평가 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듣기거든요. 어때요? 완전 똑같아. 그죠? 듣기는 95% 이상 연계예요. 얘들아 3학년 때 이제 3학년이지 이미 듣기 교재 딴 거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너무 좋아서 한다 그럼 말리진 않겠지만 수능을 위해서 또 다른 부담을 안고 가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제일 일단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 너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보면 이른다? 6목, 9목까지는 듣기를 아예 안 해. 왜? 안 틀리거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딱 언제 무너지냐면 9목 때 이제 틀려요. 그럼 아이씨 망했다. 듣기를 너무 안 했나 봐. 9개월을 쉬었더니 안 되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고교 영어 듣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막 이제 그때부터 뭐 스크립트를 외우네 뭘 듣네 난리가 납니다. 야, 그 중요한 시기에 듣기를 왜 하고 있니? 매일 5분씩만 들었으면 되는 거를. 어렵지도 않고 연계율이 95%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지는 이유는 네가 9월까지 미뤘다가 뭐야 이것도 안 하니까 안 되겠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가 지금 공부를 놓으면 그 효과가 다음 달에 나타나면 망하는 수험생 아무도 없어요. 지금 놓으면 그게 3개월, 4개월 있다 나타나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거든요. 1, 2학년 때 놀아본 친구들 알잖아. 중학교 때 걸로 몇 달은 버텨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안 해도 되나 보다. 야, 너는 했는데도 그러냐?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야, 너는 어떻게 하는데도 그러냐? 난 안 해도 이만큼 나온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확 무너져요. 근데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 열심히 하잖아? 그럼 언제 나오게, 성적으로? 지금 몇 월이니요? 12월. 언제 나올까요? 정말 미친 듯이 지금부터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 10시간 이상 확보한다. 그러면 3월부터 서서히 나타날 거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나름 알차게. 그러면 6월에나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에서 좌절하냐면 12월도 안 해. 뻔해. 뭐 지금 이제 내일 돼봐요. 선생님 비디오 봐요. 뭐 축구해요. 축구 안 하죠 학생들. 피구해요. 막 이러고 막 누워있고 아니면 학원 전단지 펴놓고 이거 막 특강 계획 짜고 괜히 시간표 그리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시간표만 그려. 그리고 막 교재 뭐 이거 겉표지 싸고 있고 막 그러다가 방학하면 시작하죠. 열심히 해요. 몇 주일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막 학교에서 늦게까지 하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 뭐죠? 방과후 학교도 막 듣고 인터넷 수업도 듣고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나면 밤낮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낮에 일어나고 좀 더 있으면 이제 막 아빠 퇴근하실 때 일어나고 그러면서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한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공부했다고. 12시부터 했으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한 2달 보내고 나서 3월에 시험 치고 나서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렇게 짧게 공부해선 효과도 안 나오고. 근데 솔직히 3월 첫 시험 잘 보고 싶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걸로 나의 인식을 딱 하는 건데? 그쵸? 잘 보고 싶잖아. 지금 시작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시험 끝났죠? 미안한데 오늘 친구랑 떡볶이 한 2시간만 거하게 먹고 오늘 바로 시작하자. 오늘 최소한 계획이라도 짜자. 내일까지 놀고 싶지? 그러다가 1년을 더 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간접연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접연계 문제가 뭔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진짜 걱정할 게 없는 게 도표 문제 어려워요? 원래 쉽죠. 그 도표도 똑같거나 막대를 원그래프로 바꾸거나 그 밑에 표현을 좀 바꿔놨어요. 근데 어차피 얘는 우리 잘하는 유형이잖아요. 그죠? 실용문도 간접연계예요? 이거 걱정돼요? 실용문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보세요. 이 더 길고 어려운 게 연계교재인데 이걸 이렇게 줄여서 수능에 냈다고요. 간접연계라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얘는 어때요? 똑같죠? 각주도 똑같죠? 완전 똑같아. 오답률 1위. 왜 그래요? 간접연계는 오히려 안 틀리는데 똑같이 냈는데 왜 틀렸어요? 순서 문제 빈칸으로 냈다고 왜 못 풀었어요? 심지어 가장 많은 오답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세요? 정답과 정반대되는 선지로 이동했어요. 아예 이해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회독 하면 뭐해? 이해도 못했는데.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하냐? 제가 앞에 막 잔소리하고 여러분 혼낸 게 이제 교재 바로 나와요.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 받자마자 흥분해서 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막 풀어요. 그리고 뭐라 해? 야, 너 아직도 1단원 푸냐? 나 벌써 거의 다 풀었는데? 그렇게 빨리 풀면 뭐 할 건데? 나중에 다시 보려고 그러면 답만 기억난다. 참 웃기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는 것 같거든. 그쵸? 확실히 아는 게 아닌데 처음에 제대로 안 보면 아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잘 안 돼요. 처음에 풀 때 뭐 할까? 뭐 할래요? 처음에 책 받으면 뭐 할래요? 이름 적 귀엽다. 그래, 이름 적고 나서 그 다음 뭐 할래요? 목차를 봐. 그 다음에 야, 너네 디자인 봐. 야, 언제 들어갈 거예요? 안 해. 자, 이제 폈어요. 문제집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시간 재고. 시간 재고 풀어요. 어머 쌤, 저 시간 재고 풀면요 1분 30초 안에 2문장밖에 못 읽는데요. 괜찮아요. 일단 시간 재고 푸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답 봐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정독을 하세요. 이번에는 제한 시간을 20분, 15분 정도 둡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전도 찾아가면서 최대한 많이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20분은 투자해야지 인간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강의가 됐던 해설지가 됐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홀랑 덮는다. 채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제문도 표시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습관 못 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브리 뒤에 단수명사, 에브리 단수명사. have pp.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아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법은 지문 공부의 가장 후순위예요. 아직도 자꾸만 너무 이렇게 짜잘하게 공부하니까 진도는 안 나가지, 영어는 더 싫어지지, 성적은 안 나오지. 최악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내용 파악하는 거 먼저 하세요. 저 별은 뭘까요? 난이도. 근데 누가 느끼는 난이도? 내가 느끼는 난이도. 언제 표시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요? 1분 30초 시간 재서 풀고 바로
별로 표시해야 돼요. 답 맞추고 별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봐라. 2번 아니면 3번 같아. 엄청 고민하다가 2번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답을 보니까 2번이야. 그럼 어떻게 마음이 사람이 간사해. 어떻게 되게요? 2번일 줄 알았어. 이래.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안 봐요. 맞았다고 동그라미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난이도 표시는 정답 맞추기 전에 나의 느낌을 표시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아셨죠? 이제 막 진도 나가는 거 옆에 애가 나가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옆에 애가 새벽에 자전거 타고 출발하는 걸 불안해하지 마요. 너는 스포츠카 지금 엔진 점검하고 있는 거니까. 올라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이 스포츠카 엔진 점검하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수완이 정상적인 진도면 언제 끝나야 되냐면 9월 모의고사 전에 끝나야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솔직히 많이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뭐 풀어요? 그래, 너 남으세요? 우리 안경 낀 친구 처음으로 당첨되었어요. 기출문제를 요때 푸는 게 좋아요. 이때 얼마나 많이 푸냐면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넘기는 문제집 한 권도 풀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5회분밖에 안 되니까 금방 풀잖아요. 근데 이땐 풀 게 없다. 참 이상한 게 넘기는 문제집으로 나온 것들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확 무너져. 어머, 나 틀렸네. 나 수능 망할 것 같아. 특히 여학생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차라리 좋은 문제 기출을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탐구는 제가 이제 짧게 굵은 것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생각하는 거예요? 탐구? 선택 과목 골라야 돼요.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탐구 공부를 언제 했니? 상위권 대학 합격자의 80%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언제 했다고 그랬을까? 저는 3월 첫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이미 모든 탐구 영역, 자기가 공부할 탐구 영역을 정했고 그 과목의 개념 공부를 한 번 이상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너는 여름방학까지 못 정하고 막 이거 안 나오네 바꿀까? 엄마 나 바꿀게 이러다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빨리 정하셔야 돼. 빨리. 정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일단 응시 인원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건 당연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고르는 게 유리한 건 당연하죠. 내신 따로 수능 따로 힘들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이겁니다. 2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하나,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하나. 지금 내가 배운 과목 중에서 뭘 고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묶어서 공부한 게 유리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죠? 개념들이 겹치는 과목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탐구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지금 시기에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게요? 그게 뭔데? 개념 뭐? 단권화 노트라고 들어봤어요?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 이런 거 말고 한 권 스프링 노트 두꺼운 거 구입하셔서 거기다가 개념을 정리하고 여백을 많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틀리는 문제, 몰랐던 문제는 어디다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걷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손때도 묻고 두꺼워지겠죠. 수능 시험장에는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 뭘 갖고 왔는지를 보면 쟤는 붙을지 떨어질지 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개념 다시 복습할 때는 수능 특강 교재랑 같이 보는데 그런데 요때도 끊임없이 뭘로 돌아가야 돼요? 내 단권화 노트로 돌아가야 돼. 자, 그 다음 N수생과 재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저 노란 표에서 나타나요. 재학생들은 수능 특강 힘들어 하다가 6월 모의평가를 보는 데 비해서 N수생들은 수능 특강까지 다 끝내고 탐구 영역은 고득점이 아니죠.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 정해져 있죠. 어려운 문제 나오는 단원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만 싹 다 모아서 정리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특강 혹은 뭐 그런 문제집을 통해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삼전고 친구들은 시험 끝난 이 힘든 날도 남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6월 모의평가 전에 고난도 문항까지 한번 정리하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개념 완성은 수능 완성 교재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제가 탐구 영역도 한번 연계된 걸 보여드릴게요. 얘 생활과 윤리예요. 어때요? 보기에도 똑같죠? 그죠? 자, 얘는 어때요? 화학이에요. 그냥 그림만 달라졌지 뭐 동그라미랑 그 글자냐 이것만 다르지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나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여러 번의 문제집을 보고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완벽주의자다? 그래서 겁나 사소한 건데 못 넘어가. 그럼 스스로 이래요. 와, 나는 완벽주의라서. 근데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끝까지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겨울 동안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네가 가진 책을 첫 장을 폈으면 끝장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때부터 한국사 들어오죠. 몇 문제 몇 분 동안 보는지는 알죠? 알아요? 그래요. 20문항에 30분 동안 보고 그리고 사실은 부담이 많진 않아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아무리 절대평가고 아무리 쉽게 나와도 아까 영어 듣기처럼 시험 다가오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해야 돼. 한국사를 나중에 3학년 개학하고 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지금 쉬우니까 그냥 후딱 끝내두자고요. 시험 범위가 좀 달라요. 전근대사 50%, 근현대사 50%. 짜잘한 거 물어봐서 등급을 가르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지금처럼 공부 잘 안 될 때 짜잘한 건 머리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이런 것들은 할만하거든요. 지금 해두시라고요. 자, 수학은 어때요? 수학이 나는 좀 부끄럽지만 수포자인 것 같아요. 수학 완전 좀 많이 힘들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그쵸. 맞아. 저도 그랬어요. 이제 수학 너무 어렵고 수학은 한번 놔버리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근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학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아, 선생님, 근데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일단 수능 특강부터 빨리 시작하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못 풀걸요? 수학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못 풀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요, 중학교 때부터 완전 놓아버렸으면 어떡해요? 그럼 중학교 수학부터 다 다시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걸 언제 다 해요? 그랬더니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중학교 수학 시험 범위 중에서 수능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거부터 다시 해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지금 이 시기에 보는 수학 개념 교재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개념부터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한번 제대로 보면 돼요. 근데 그 한 번 제대로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기는 순서를 정해서 하세요. 수투, 미적분 원, 확통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공부하는 게 지금은 맞아요. 여러분 교육과정도 바뀌었죠? 잘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혼자 이상한 공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정리의 증명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리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수특, 수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수학은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영어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거 또 내는 거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내겠다! 그래서 막 내면 내가 찾아가서 따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뭐 얘기한 거 없으니까 또 낸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통계적으로 영어는 중복해서 지문을 출제하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수학은 어때요?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6모 때 나왔던 게 9모 때 나오고 9모 때 나왔던 게 수능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은 꼭 뭐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답 노트 만들어라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수능 완성 시기가 되면 번갈아 하셔야 돼요. 이때는 내가 좋아하는 뭐 나는 수투가 자신 있어.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러니까. 이거는 올해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2015 수능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배점, 문항수 거의 유사하죠. 각 영역별로 똑같이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공부를 섞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투 확통, 확통 미적, 미적 수투 이렇게 월, 화, 수 섞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약점 공략까지 하면 여러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국어. 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걔가 수학 6모 때 100점, 9모 때 100점이었는데 수능 때 완전 5등급 받았대. 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을걸? 근데 국어는요, 6모 때 100점, 9모 때 100점인데 수능 때 4등급이었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을걸요? 국어는 잘한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편차가 엄청 심해요. 왜 그럴까? 수학은 잘하면 잘하는 거죠.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그래서 다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풀어요. 제일 유행하는 게 뭐예요? 매일 몇 문제씩, 매일 몇 지문씩 풀겠다. 기출을 여러 번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국어도 그렇지 않아요. 국어도 나오는 것들이 영역별로 정해져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만만해요? 화작. 야, 나 같으면 요즘 같은 12월 안에 화작 같은 거 끝내겠다. 일주일이면 다 하고도 남는데 그걸 뭐를 막 안 하고 미뤄가지고 나중에까지 막 질질 끌고 와요. 그냥 지금 하고 치우세요. 그죠? 자, 화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문은 뭐 글쓰기 단계에서 시험을 출제하니까 그거 한 번씩 쭉 개념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독서, 문학 중에 그 다음으로 만만한 게 누구예요? 그 다음으로 만만한 게 문법이야. 문법이라고 지금 대답 못하는 친구들은 안 해봐서 그래. 문법이 힘들죠? 근데 얘는 한 번만 힘들면 돼.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 한 번만 힘들면, 한 번만 정복하면 그 다음에는 편차가 없어요. 계속 맞는 거야. 틀리면 계속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는 12월 안에 싹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독서랑 문학 중에서 끝까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뭘까요? 공부 좀 해본 애들은 알걸? 끝까지 안 나오는 건 비문학 독서예요. 상위권 학생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마음 졸이는 게 비문학 때문이지 문학 때문이 아니에요. 비문학 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이 풀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 비문학도요, 분야별로 출제되는 개념들이 또 있고 글의 성격별로 이게 뭐 대조하는 글이냐 나열하는 글이냐 글의 성격별로도 개념들이 있으니까 요번 방학 때는 그거를 정리하자고요. 많이 푸느니. 여학생들 제일 잘못 공부하는 게 문학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요? 문학을 자꾸만 예쁜 펜으로 막 정리해요. 그죠? 등장인물 영희, 철수, 아버지, 작가, 땡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일제 강점기를 살았음 막 이런 거 정리하잖아요. 근데 문학도 작품별로 정리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장르별로 나오는 선택지들이 심지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문제 안 풀고 선택지만 봐도 몇 개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지금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이트 활용에 대한 건 제가 여러분 도움될 만한 것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3학년 때도 학원을 엄청 많이 다닌다. 이거는 공부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3학년 때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그럼 어디다 갖다 물어볼 데가 없죠. Q&A에 물어보시면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대답해 주시니까 질문하시면 되고 자료실도 있고 특히 영어는 지문 mp3 있는 거 알아요? 듣기 고교 영어 듣기 말고 지문도 mp3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세요. 자기 전에 한번 듣고 도움이 많이 돼요. 자료실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올해 수업했던 건데 봐봐라. 나 니네 뭐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린지 안다? 단어 찾다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어 찾다 보면 막 1시간 다 지나. 막 열받고 하기도 싫고 이미 다 끝나 있고 막 1시간 지나 있고 다 찾아놨어요. 다 써놓고 끊어읽기도 다 해놓고 밑에 우리말도 영어 순서에 맞게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다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뽑아가지고 그거 보고 빨리 단어 외우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 뭐 만들자 그랬지? 마인드맵. 지문 읽고 나서 정리하라 그랬죠. 수능 보고 와서 아이들이 가장 도움됐다라고 말한 건 해석이요가 아니고 이 마인드맵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92%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드리는 거랑 여러분이 만든 거랑 맞춰보세요. 베끼려고 하지 마시고 맞춰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한 장으로 출력해서 딱 가지고 다녀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선생님들 자료실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금 사실 알아. 사실 내가 너네라도 지금 앉아있고 싶지 않고 힘들고 시험이라 며칠 밤을 샌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너네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잠자는 시간 6시간을 뺐어요.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지는 마세요.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도 다 죽은 시간이 되니까 6시간은 잤으면 좋겠어요. 밥은 먹어야죠. 그죠? 하루 삼시세끼 먹는 시간도 뺐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씻고 하는 시간도 은근히 걸리잖아요.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뺐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떠들고 친구랑 놀고 드라마 보고 인터넷 하고 이런 시간 뺐어요? 하나도 안 뺐어요. 지금 정말 생존에 필요한 시간만 빼고 있어요. 그죠? 자, 이미 여러분은 기말고사를 한번 보긴 했네요. 그죠? 그럼 앞으로 딱 몇 번 남았어요? 내신 시험이? 3번 남았어요. 수능 전에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중간, 기말, 중간 치면 바로 수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은 강의를 듣는 시간이지 내가 내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제가 학교 수업 일수 기준으로 그냥 6시간만 제했어요. 며칠 남았을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끝났다고 엄청 놀 만큼 남아있나 한번 보세요. 8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루 놀 때마다 내 꿈에 대해서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내 꿈에게 한 번 놓으라고 말할 때마다 그 한 번이 내 꿈을 6개월 혹은 1년 뒤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루하루는 항상 내 꿈에 대해 노우가 아니라 예스하는 그런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